자, 이번 영상은 현재 이슈주 공략 방법과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찾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돼지를 잡아먹기 전에 맛있는 거라도 주듯이 너무 중간도 없이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은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내릴 때도 반드시 가파르게 내린다는 것인데 이게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처럼 언젠가는 끝이 있으며 그 끝에 잡는 사람은 순진한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세력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욕심에 악마의 유혹에 빠져든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이게 번지대를 만드는 건지 앞으로 끝까지 추가 급등하는 건지는 절대 맞출 수가 없으며 오직 돈 있는 사람 마음대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경험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분석은 별로 쓸모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만약 여기가 분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똑똑한 AI랑 학력 높은 사람들이 시장의 모든 돈을 쓸어갔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내가 비정상적이 되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이제 위험해서 혹시 돼지를 잡아먹기 위한 쇼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쉬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크래프톤이란 종목이 놀랐는데 이건 상장 초기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인데 첫날 이후로 지금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날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 뒤로는 나와봤자 뭐 160만 주 이게 최고였는데 그 뒤로 점점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180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대금 1조 원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에 완전한 엄청난 악재가 뜬 게 아니고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흠이 있다면 너무 3거래일 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게 흠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정규시장 끝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저는 종가 매수하거나 시간의 거래에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눌림목 단타 매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며 진짜 이걸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가고 싶으면 최소 3거래일 정도 지켜보다가 3거래일 동안 주가가 밀리지 않고서 유지가 된다. 최소 52만 원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그 전에 급등해 버린다면은 아쉽긴 하겠지만 이 조건이 아니라면 이 골이 깊은 상태에서 가파르게 급등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래대금 1조 원 거래대금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조 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52만 4천 원 3% 내려서 마감했는데 중요한 자리 기본적으로 52만 원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장 초반에 밀린다 하더라도 52만 원을 깨고 밀린다 하더라도 50만 원 근처에서는 50만 원까지도 당장은 밀리지 않고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수급이 완전히 꼬였다 싶을 땐 50만 원까지 깨서 또 최악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거나 진짜 한 몇 개월 또 기다려야 되거나 지금 아니면은 이게 주가를 높일 기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진짜 호가창이 답답하던 종목인데 이걸 진짜 뚫어줄까? 50만 원으로 공매도가 대놓고 막고 있는데 하루 거래량 거의 20%가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걸 뚫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매매 비중 보시면 20%도 넘어가는 날이 있을 만큼 공매도 때문에 호가창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며 제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매도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상승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도 하락했겠다. 초반에 좀 빠질 때 최근 눌림목 매매랑 똑같습니다. 첫 상승한 거 최근에 컴투스 첫 상승한 거 그 다음 날에
장 초반에 적당히 쉬어갈 때, 쉬어가면서 빠지지 않을 때 적당히 공략하다가 반등하면은 수익 챙기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눌림에서 매수한다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없는 게 골이 깊고 너무 가파르게 반등해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최소 3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지금 대부분 종목들 엉망이고 지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또 코스피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라서 지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YG 플러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렸는데 이거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올린 종목이 그 다음날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갭상승 뜨고 그대로 수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포기. 만약에 갭상승 뜬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 나올 거 나오면서 시초가 근처에서 놀아주고 적당한 눌림으로 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종가가 9,630원인데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시초가와 함께 좀 괜찮은 캔들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언제라도 만원 호가까지도 갈 수 있는 신고가 상태라 한 10분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지나고도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결정을 하고, 근데 10분 안에 갑자기 크게 내린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좀 변동성이 무서우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속에서 천천히 반응이 나오고 있는 후성이랑 대덕전자가 있습니다. 심택은 최근에 좀 시세가, 이것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까지 시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11%.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공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후성은 아직까지 쉬어가는 도중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파르게 올랐어도 적당히 쉬어줄 만큼 쉬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이미 다 급등하고 나서 잡는 게 아니라 적당히 쉬어가는 종목을 잘 분석해야지 남들보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때 심택이랑 같이 분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라와서 양봉이 한 번 나왔습니다. 원래는 딱 여기서 눈치를 채고 빠지지 않고 진짜 예쁜 캔들과 함께 올라오는 거, 딱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걸 신경 쓰지 못했는데 바로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19,750원. 혹시나 장 초반에 눌리게 된다면 19,750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전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려가다가 19,750원 한 번에서 최대 3번 정도는 깰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 한 번 깼다. 그리고 반등 나왔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긴 하지만 한 번 참을 수 있고 나중에 또 깨진다면 2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한 번, 2번은 잘 참는데 2번도 참았는데 다시 반등해야 정상인데 다시 떨어진다. 3번째부터는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가? 이게 눌림목 매매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뻐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한정기술이 있는데 한정기술은 다른 원전주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며, 진짜 심한 장대 음봉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적당히 쉬어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다른 데 쏠려서 반응이 안 나올 뿐 적당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쉬다가 한 방만 급등이 나와도 10만원 호가 잡아먹고 그 이상 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쉬어가는 중에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닥. 그 전에 신규주가 있는데 신규주 중에 제가 하나 들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거를 분석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따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매수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여러 번 분석을 했었는데 항상 매수 조건은 급등하기 전에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쿠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신고가를 다시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정말 없습니다. 이거랑 신규주 중에서 엠노 두 개가 추세가
나쁘진 않아서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하루에 78,000주 거의 없는 상태라 진입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쿠콘이 85,000원짜리라 거래량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쁠 정도는 아니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한 자리입니다. 황금선 위에서 좀 안정적인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코스피가 한 2%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언제라도 갑자기 최근에 제노코 같은 종목처럼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가파르게 오른 거 전부 제외. 에코프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고 상승 초기를 넘어가니까 11만 7,500원에서 벌써 15만 6천원 4만원이나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또 장기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9만 1,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만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장중에 밀린다 하더라도 89,100원 이 자리를 좀 지켜준다면 그림이 예쁘게 돼서 최근에 NC소프트를 보고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하루에 20%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시장이라 믿고 카카오 게임즈에도 강기가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89,000원 정도는 무조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다른 게임주들이 크게 무너지게 된다면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를 매매할 거면 게임주 전부 묶어가지고 추세를 관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분류,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란 종목이 상장했는데 2배 뻥튀기 이어서 주가가 상한가 근처 가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도 뭔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다가 단단한 것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배 뻥튀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며칠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으며 매일매일 종목들은 또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주 놓치신 분들은 절대 조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잘못 잡으면 한 방에 망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면 나쁘지 않습니다. 쫄보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만 크게 실수해도 망할 수 있는 파리 목숨 매매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